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맹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바로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또 학교라고도 이렇게 은어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또 들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기 많이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또 어떤 무서움이 있을까,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맹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맹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다녀오셨지만 이야기하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좋게 안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가는 곳이니까.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또 무서운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의 왕국. 예, 그냥 동물의 왕국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사냥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맹희님께서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심한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맹희님,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고! 일단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월담 스포츠맨, 흔히들 절도범이라고 하죠. 무슨 스포츠맨이요? 월담? 예, 월담 스포츠. 담 넘어가고 남의 물건을.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그냥 좀 자기 죄명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예. 니 뭐 하다 왔나 하고 물어보면은 나 밤 좀 넘다 들어왔다, 아니면 나 월당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비 종교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당 스포츠맨한테 제가 갈 뻔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월담 스포츠맨이 맹희님을 회하려고 했다고요? 예, 칫솔로. 어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거? 그게 영화이더라고요. 예. 얘기 시작은 제가 방금 전에 사이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은 안 가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기도를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 안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해라, 밤에 잠 좀 잘라는데, 아니면 밤에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좀 불튀기고 말싸움도 좀 잦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네가 내한테 뭔 짓을 해봤자 네가 추가 것만 더 뜨지, 하려면 해봐라,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쪽에서 예. 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쪽을 싹 봤는데, 자기 칫솔 뒷부분을, 화장실 창문 바깥면 콘크리트 부분이라고 하죠. 예. 콘크리트 부분으로 칫솔을 슥슥슥슥 하고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 화장실이 그냥 칸막이 같은 걸로만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예. 소리가 다 들려요. 와, 진짜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내일 아침에 좀 뭐라 해야지로 그 다음날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아니요, 그냥 와 진짜 찌르려고 이러면서, 찌를 자신은 있고 하면서 해봤자 월당 스포츠가 들어온 놈이 사람 찌를 수는 있겠냐고. 예. 근데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뛰어오면서 갖다 목에 그거를 꼽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진짜 죽겠다 싶었고 칫솔 꼽힌 상태로 이제 비상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눌렀는데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도 한 2번인가 3번을 더 찌른 겁니다, 저를. 와. 그때 봤던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눈이라는 게
이런 눈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였고요. 살기가 막 서린 눈. 아, 진짜 그냥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뭐 살인범들도 있고 흉악범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은 예상외로 평범한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엔 되게 평범하고 그냥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 같다 이런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눈빛이 아예 변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그분은 징벌방 가시고, 저도 이제 이게 목에 꼽힌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었으니까 예. 옆에 사람들도 뜯어 말리면서 저도 그 사람 계속 밀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직원분들 오셔서 그 안에 까마귀라고 하죠. CRPT라고 그 안에 이제 몸 좀 우락부락하고 검은색 옷 입고 이제 그 사람들 제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까마귀라 그래요? 그거를? 예, 보통 이제 검은색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갖고 까마귀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교도관 그런 분이에요? 예, 교도관이랑 같은 직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 제압하고, 그분은 이제 팔다리 이렇게 묶여서 이제 징벌 수용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조사 수용에 징벌을 같이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걸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저도 같이 손을 뗐으니까. 아, 양쪽 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금단 현상을 겪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들. 하이브리드 형님? 예, 이제 그곳에 가면은 명찰이 되게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사형수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사형수는 빨간색, 뭐 일반 잡범이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들은 이제 흰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 환각 같은 것 좀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 예. 하면 안 그런 되는 분들은 그거. 예, 파란 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란색 번호판 뭐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님.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하이브리드 형님이라고 해불렀습니다. 예. 교도소든 구치소든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운동 시간이란 걸 주는데, 그 운동 시간 동안에 운동장을 뛰든 아니면 그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든 아니면 철봉을 하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 시간 30분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뛰시는 우리 하이브리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 안 쉬고 뛰는. 예, 절대 안 쉽니다. 그냥 끝까지 죽어라 계속 뛰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체력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의 맛을 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와, 오늘은 저분을 따라가보자. 저분을 계속 쫓아서 뛰어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조금 친해진 겁니다. 예. 친해지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 형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고일도 나왔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형님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오래 안 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나와서 헬스장 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뛰는 이유가 궁금하냐면서 계속 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뛰는 이유가 궁금해?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 뛰십니다. 예. 그래서 아, 얘기 뭔데요? 한 말 좀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밖에 나가면 피해자한테 안 잡혀야지. 다시는 안 잡혀야지. 이러면서 막 뛰시는 겁니다.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여러 명을 하이브리드로 만들다가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죄명에 대해서 모든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건데, 그 사람 죄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야. 그분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그 공소장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판매하게 됐을 때 판매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화류계 쪽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좀 판매를 잘못하셨는데 그쪽 분이 좀 그거를 과다로 이렇게 하셔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자기도 이걸 하니까 환각 같은 걸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게 계속 막 눈에 막 보이더랍니다. 예. 내가 이걸 팔면서 화선 안 될 걸 봐버렸다고. 내가 그때 그 여자만 따돌렸어도 경찰한테 안 잡혔을 거라고. 이제 도망 잘 갈 거라고. 계속 뛰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환각으로 뭘 봤다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그걸 사가고 나서 자기 연락처랑 모든 걸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과다 투여해가지고 안 좋은 선택이라고 하죠. 좀 기분 좋게 안 좋은 선택으로 가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판매를 좋지 않은 거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 거니까 그쪽에 어떻게 좀 따라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또 소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귀신일지 환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잘 아니라서 그것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자기 잘못은 안 뉘우치고 어떻게든 도망갈 거라고 밖에서 나가서도 또 똑같은 거 할 거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잘 이번엔 안 잡힌다. 저는 그게 좀 소름이 돋았고,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추잡스럽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님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구치소에 가면은 이제 강력 초범방, 강력 누범방, 기타 초범방, 기타 누범방, 하이브리드 초범방, 하이브리드 누범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방을 쓰는데, 강력 초범방 쪽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가셨습니다. 좀 너무 이르게 또 이렇게 가셔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안쪽에서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해서 나가서 걔네 집안 다 쓸어버릴 거라고. 보복? 걔네는 용서가 안 된다고.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제가 봤을 땐 지가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 예, 그냥 아예 상식 자체가 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목격자로 해갖고 신고한들 이러면서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들부터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는 갱생이 필요한 친구로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모두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름 돋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야, 다 쓸어버리겠다고 집안 자체를.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릴 거라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곳은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야,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근데 하냐고. 저는 이제 가서 운동을 좀 시작했으니까, 그 가기 전엔 진짜 완전히 멸치했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어느 정도 이제 살도 붙고 이러면서 지금은 또 헬스나 이런 걸 또 취미로 또 하긴 하는데,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 아니면 다 쓸어버릴 거라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갖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저런 이유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다, 그 얘기죠. 이야, 소름 끼치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다른 부류? 이거는 조금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좀 서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 예. 제가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뚫비님 방송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강원도에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뭐 귀신을 많이 봤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제가 좀 사고를 또 좀 친 게 있어서 징벌방이라는 곳을 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징벌방 소지가 아이고 네가 좀 참치 그랬냐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친해지게 됩니다. 소지가 뭐예요? 소지가 이제 그 앞에서 배식하면서 갖다 막 밥 나눠주고 뭐 잡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도와주는 그런 죄수들이 있죠. 오, 그게 출력이라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형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정해진 일 같은 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월급 3만 원이었나? 오, 예. 네,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수 같은 게 쌓여서 나중에 되면 가석방 같은 데 되게 유리하게 됩니다. 아, 예. 물론 조건도 맞아야겠지만은 이제 그 소직이나 아니면 죄수들 머리 잘라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군대도 그렇다고 하던데, 이제 취사병도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사병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취사장이라는 곳에 또 죄수들을 몰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또 밥을 또 하게끔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가석방 점수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지 하시던 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징벌방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소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징벌방 안에서는 원래 독서도 안 되고 편지도 못 보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눈 뜨고 멍 때리고만 있다가 주는 밥 먹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데, 예.
이 소지분이 제 방 쪽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왔다가 징벌방 같은 경우에는 문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개구멍에 대고 갔다 같이 이렇게 대화 상대로 나눠주고 장기도 좀 같이 둬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방이 징벌방인 거죠? 예예. 근데 그 안에서 독방을 표현하면 독방은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방 같은 경우에는 TV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틀어주는 TV 시청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징벌방 안에는 TV 대신에 CCTV가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소지분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지분이 이제 나 요즘 아버지가 계속 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이제 좀 남을 해하시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5년을 살고 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가는데 그분이 총 24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꿈에서 아버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이 사회에서 쓰레기밖에 안 됐고 내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네가 눈총을 받으면서 살 바에는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나랑 가자. 이런 류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버지가 요즘 들어갖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꿈속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뭘 준비를 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만화책이고 뭐고 이런 걸 다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사고 안 치게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그 대답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아씨 이게 뭘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 소지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3일 정도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게끔 예. 그 교도소 직원들과 동행하에 같이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싶고 했을 텐데 안 나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로 나도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혼자 나가고 살아갈 자신 없다.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고 만화책을 진짜 한 20권씩 이렇게 제 방에 넣어주고 그냥 그동안 진짜 재밌었다고 고마웠다고 너무 이렇게 좀 동생 같은 친구라서 좀 잘 도와주고 싶었다고 나가서는 앞으로 절대로 사고치지 말고 네가 한 잘못은 뉘우치면서 살고 절대로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야. 네가 밖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에 비닐봉지랑 뭐 수건이랑 이런 걸 찢으셔서 그걸 엮으셔서 만든 줄로 그렇게 가셨구나. 예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분 꿈에 아버지가 매일 나오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설득 아니 설득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정말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 위장해서 저승사가 저 데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건지 예. 저는 아직까지 좀 그것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왜냐면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제 처음 꿈꾼 날 그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찢어갖고 엮었답니다. 네. 교도소 안에도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겠죠. 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지 그 방에 또 다른 수용자를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교도관께서 다른 소지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엮어놓은 줄만 30m가 넘게 나왔답니다. 어우고.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도 이제 마음 먹고 잘 살아라 세상아 이러고 이제 가신 거죠. 이분은 한 번씩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할 때마다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다른 분인 거죠? 이거는 제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오. 제가 아까 출력이란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출력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제 교도관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봉투 공장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포장하는 작업 이런 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통 위탁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그 위탁 공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봉투 하나를 접을 때마다 12원씩 받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그걸로 해서 자기가 영치금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시켜서 먹고 아니면 좀 챙겨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거진 투명인간 같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삼촌 했습니다. 삼촌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것도 드시라고, 과일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이것저것 사놓은 거 갖다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점점 말문이 막 트이시고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막 좀 챙겨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접어놓은 봉투까지 저희한테 줬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이제 뭐 옆에서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막 보고 있던가, 우리 군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우리 그 아이스 커피 유명한 잡지. 마음심 그거. 아, 그쵸. 에헤. 그걸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야 할 때였습니다. 네네. 공장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오셔서 이제 아이고 맹아 니 고기 좋아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따라 또 반찬이 또 오리고기였던 겁니다. 예. 아유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고기 이제 단백질 이러면서 단백질 섭취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기 좀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밥 시간도 다 됐으니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 하는 부분인갑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량배식에서 나한테 반찬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는 건갑다 이러면서 감사히 받아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싸 고기 반찬 늘었다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막 뛰어가시더니 막 앨범 막 찾더만은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예? 사진을 몇 장을 꺼내는데 자 여기 있다면서, 고기 여기 있다면서, 도대체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받아보니까 일반인 여자분들 사진이었던 겁니다. 오, 뭐야? 총 사진을 5장을 받았는데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먹는 걸로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고기 준다 해놓고 갑자기 뭐 사진 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치매에 걸렸나 싶어서, 아니 그 동주 삼촌 이거 말고 이따가 반찬 나오면 그거 고기 준다는 말 아니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이러면서 갖다 사진을 막 저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뭐가 좀 싸하니까 조용히 이제 그 공장 안에 직원실로 들어갔죠. 주임님 혹시 동선 삼촌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갖다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는데 죄명은 극악무도한 그거 맞습니다. 남의 생명을 뺏는 일. 아, 그것도 이제 고기로 느낌으로. 아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죄명 자체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딱 그걸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해했다. 죄명은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 혹시 공소장을 보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소장은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고 공소장을 받아서 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공소장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공소장을 끝까지 안 보여주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소름이 빡 돋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 사진을 5장 주면서 얘가 제일 맛있었다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아고 그분한테 또 자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을 다시 챙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분은 점점 다시 또 외톨이 비슷하게 또 지내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임님이 공장에 있는데 저를 살짝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는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잡혔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이제 여행 오신 분들 상대로 민박 비슷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남자 손님들도 있고 여자 손님들도 있고 아니 뭐 또 커플들도 오고 아니 부부들도 오고 아니 가족 단위로도 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자 손님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곳을 좀 타깃으로 해서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잘못된 번식 활동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압을 하기가 좀 편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만 그 사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참히 해하고 그분들을 이제 가마솥에 넣어서 삶으셨답니다. 고기라면서. 사이코패스구나. 완전. 예. 그거를 이제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수부위 수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민박에서 좀 잘 나가는 건데 맛배기로 먹어보라면서 또 몇 점씩 주고 이랬답니다. 이야,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들킨 것만
한 5명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 삼촌께서 그 앨범 속에서 꺼냈던 게 그 피해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얘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진을 제 봤으니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분들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이제 그때 주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 끔찍하다. 진짜로. 지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잡스럽고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더 현실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지금 더 플러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플러스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나중에 되고 앞뒤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말을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쵸?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것도 많긴 한데 말씀을 못 드렸죠. 진짜 그래요.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있었고 소지라고 했던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좀 은어들 있잖아요. 그 네네. 교정시설 안에서의 또 은어들이 있을 텐데 네.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거는 네네. 범털 그런 건 정확히 뭐예요? 범털은 그냥 호구입니다. 그냥 돈 많은데 돈 잘 쓰는 사람 보고 갖다가 범털이라고 합니다. 아, 호구. 보통 그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돈도 없고 적겨놓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법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법자. 예, 법무부의 자식 이렇게 해서 아, 예.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보급되는 물품인데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또 잘 안 입고 잘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다 법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희는 사서 쓰면 되니까 못 사 쓰는 사람한테 왔다 그냥 이걸로 좀 빨아 쓰고 빨아 입어라 이런 뉘앙스로 가는데 범털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쓰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럼 범털이라는 게 호랑이의 털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호랑이 털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그냥 돈 많은 돈 많고 그냥 돈 잘 쓰는 사람. 호구들 좀 이런 느낌으로. 예. 혹우님들. 호구 형님들. 예.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은어가 또 있을까요? 범치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영화 같은 데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를 좀 합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현금처럼 사용이 되는 게 우표거든요. 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보면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우표를 10만 원어치 보내게 되면은 10만 원어치 우표 중에 70%를 이제 영치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거래할 때 쓰는 표현 보고 이제 범치기 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그 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권력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이렇게 한데 그냥 한 번씩 지나가다 인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크랭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큰형님. 프리즌의 한석규처럼 뭐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 세상이야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영화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영화는 영화구나 하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맹이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소름 돋는 일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저희가 모르는 은어들도 좀 몇 가지가 나왔고 아니면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은어들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죄는 죄고 나중에 그걸 또 뉘우치고 잘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실감나게 정말 리얼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맹이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이 이상의 일들도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고, 솔직하게 리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수자분들, 이제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흉악범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그쪽으로 몰아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쓱89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배경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무속 쪽이랑 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불교 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정말 또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쓱89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까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깐 귀신을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네, 태어나기도 좀 복잡하게 태어났고, 살아온 것도 좀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조금 간추려서 오늘은 저희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좀,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릿! 이 이야기는 한 9살 때부터 지금 30 중반인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약간 짜집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짜집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혼외 자식으로 낳으셨고요.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시고 이제 저를 그 이후부터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친자식처럼 잘 길러 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냥 외할머니라고 말하는 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예.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좀 그런 가정사가 있으셨구나. 예. 근데 또 이게 집안의 종교가 좀 또 복잡해요. 친가는 옛날부터 절에 공양 드리고 절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집안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이제 대대로 무당 집안이셨고, 예. 지금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이어지기 힘든 집안들끼리 잘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외할머니께서 쭉 저를 예뻐하셨어요. 다른 손자들보다. 예. 근데 그 중에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처럼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낮에 이제 선풍기 앞에서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할머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막 불쌍하다고 얘는 어째 살아야겠노 이러면서 막 우셨거든요. 오, 갑자기요? 근데 할머니가 꼭 살려줄게 이러면서 막 우셨는데 예. 그때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살쯤엔 할머니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악화가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임종은 고향에서 보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병원의 권유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지내고 계시다 갑자기 악화가 되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죠. 예.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방에 자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방에는 안 들어오시고 대청마루에서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스가 스가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2시 반인 거예요. 초침은 안 들어가고 있었고 2시 반에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옛날 할머니들 입는 옥색 한복 아시죠? 와, 옛날 한복. 예. 네, 그 한복을 입으시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제가 방을 나가니까 갑자기 되게 빠른 걸음으로 막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셔서 해변 쪽으로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막 숨가쁘게 뛰어야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막 가시는 거예요. 딱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배가 한 대 대져 있더니 어떤 사공이 타고 있고 거기 배에 딱 올라타시자마자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안 기다려주고. 예.
저 멀리서 온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손짓하는 거 있죠. 오라는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다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를 딱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막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에서 깼어요. 예. 그리고 그때 기억에는 그 사공이 이렇게 완전 검정색이 아니었고 약간 노란빛이 돌았다 그래야 되나? 그 배 전체에 약간 노란빛이 돌았어요. 예. 그렇게 깼는데 다음날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막 운동장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한 2시 반쯤에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손짓을 한 게 이리 오라는 손짓이 아니고 가라는 손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니까 표정 안 좋게 지으셨던 것 같고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이 끝나는 날 그때는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장례식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예. 집에서 하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상여도 직접 운반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때여서 네. 그때 이제 상여를 봤는데 상여 일행이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은 거예요. 오? 막 상여에 귀신들이 막 매달려 있고 예. 낮이었는데도 약간 이 황체가 막 사람이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루엣만 딱 보이는 느낌, 그 느낌에 뭔가 안 보이는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남잔지 여잔지 뭐 나이 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를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처음 귀신을 봤어요. 그전엔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처음 귀신을 보고 어릴 예. 적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뭐 어떤 그런 행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지 잘 모르다가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네. 열도 엄청 많이 심하고 사람이 열이 심하면 손끝부터 저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대학 동기분 중에 가장 친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온 거예요. 예. 저는 아파서 누워있고 부모님은 장례식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 누워있고 형제들은 각자 방에 자고 있었고 부모님은 안 계셨는데 거실에 누워있다가 이 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셔서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꿈속에서 약간 물속 같은 느낌이었어요. 움직이기 불편하고 저항도 심하고 약간 뿌옇고 흙탕물처럼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동기분 장례식장에 동기분이랑 친했던 다른 또 친구분이랑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면서 이제 아버지랑 그 돌아가셨던 분이랑 친구분이랑 세 분이 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손을 잡으시더니 재수씨 이대로 집에 가도 못 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막 권유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실루엣들이 막 보이면서 톤이 지금 목소리보다 한 2톤 정도 높았어요. 막 끼끼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머, 예. 그런 소리로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웅성웅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자다가 깼는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낸도 약간 직감처럼 전화를 해서 너무 몸이 아프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해서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은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시고 그날 새벽에 그 친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 차에 만약에 부모님 타고 계셨으면 같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봤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딱 알겠다 가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안 가셨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때가 10살 이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무당집이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그랬었는데 거기 앞에서 분홍색 레이스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자기는 선녀라고 내가 네 부모도 달렸고 너도 달렸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나를 네가 모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용왕, 장군, 동자, 막 불사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뭐 불사할머니 이런 말도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때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명씩 추가가 됐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따금씩 보이고 그때부터 더 귀신 더 많이 보이고 더 막 들리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무섭다라는 감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귀찮다? 왜 이렇게 나타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명동 다니다 보면 막 사람 많아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사고가 난 이후부터 이제는 좀 완벽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보면 기룡화복이 있잖아요. 그중에 길이랑 복은 안 보이고 안 좋은 일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흉만. 네, 흉이랑 화만.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옆에서 제잘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대목이 기억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게 딱 떠오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든 안 해주든 무슨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나요. 아, 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일어났어요. 네.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거를 말을 해주고 조심해라고 해도 일어났어요. 그게 무조건 일어날 일이었던 것만 보이는. 네.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말 또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말 섞기도 힘들고 약간 아웃사이더로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큰 병원에 보면 장례식장이 같이 있잖아요. 네.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원룸이었는데 그 집에 살았는데 그때 약간 가출 비슷하게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자취를 시작했던 거여서 네네. 부모님께 아예 지원을 못 받았어요. 돈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거기가 싸서 그냥 살았는데 좀 찝찝하긴 했었거든요. 계속 뭔가 보이는데 장례식장은 확실히 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했어도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릴 때 그 뇌수막염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침대 밑에 보면 이제 TV가 있었거든요. 그 TV랑 침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 한 명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도포를 입고 보통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면 이렇게 갓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머리를 막 산발을 한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보면서 계속 되게 소름 돋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예. 몸은 못 움직이는 가위 눌린 상태였고 갑자기 뭘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뭐 기사년 몇월 몇 년생 김가 뭐 누구누구 임진년 몇월 며칠 사망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년 몇월 몇 년생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애가 임진년이었거든요. 임진년 몇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부다, 명부 이거. 그러다가 죽을 날짜 며칠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저승사자 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야 이놈아 얘는 안 된다. 이 불쌍한 애를 우째 데려가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예. 때리시는데 그 옆에 그때 사공으로 봐였던 그 아저씨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약간 노란 색깔 도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니 저승사자인지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존재가 할머니를 쓱 보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저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안 아플 끼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더니 몸이 나았어요. 막 완전 이야. 깨어나게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약간 현실과 막 그런 영적 세계의 어느 선까지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까 기룡화복 중에 흉화마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뭐 3일밖에 안 보였다.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2달. 근데 그때부터 약간 제 의지가 아닌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방언 터지듯이 이제 제가 말하기 싫어도 남의 미래를 막 주저주저 말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와서 막 복채 주면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어디 광고 같은 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누구 건 말해줬는데 맞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면 막 사과랑 배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있고 집에 예. 막 향 붙이다가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막 제가 막 일주일씩 기억이 없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어디 산에 들어가 있고 막 와. 바다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거의.
거의 히키코모리처럼 나오지도 않고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섭고 예. 그래서 집 안에만 커튼 닫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하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좀 상복 입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예. 상복 입는데 그 다음 달 또 입는데? 약간 이런 이야기 드는데 휴가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저주 같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오해도 진짜 많이 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막 흉가 같은 보이는 집에 거기 들어가서 완전 친구 만나듯이 거기 있는 오빠랑 이야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보니까 혼숨 같은 것도 혼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네. 제3자가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것 마냥. 그때 막 친구들은 정형외과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어. 말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어요. 진짜 막 이상하게 살다가 이제 어찌어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예. 그래서 외국으로 잠시 나가 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해외를 나가니까. 네, 해외 나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와서 고향에 살 때는 또 좀 약간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줄면서 예. 되게 막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취직도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살다가 얼마 전에 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막 열이 나는 게 아니고 바위를 굴렸는데 예전에 그 선녀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고 있는데 제 몸에 올라타서는 비녀 같은 걸로 제 가슴 부분을 이렇게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막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심장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이것저것 찍어봤는데도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부터 조금씩 도와주시던 무당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석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오거나 내가 너 안 되면 너희 집으로 갈게.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뭐에 씌인 것처럼 그 선생님한테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싫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부으면서 오. 거의 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하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니까 진정하고 그러면 나 안 보더라도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기도나 좀 하고 오라고 그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부당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 목소리가 한 명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아. 한 3-4명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얘가 씌워도 뭔가 단단히 씌웠구나. 근데 그때 옆에 모시던 그 실령님이 어디 기도하고 오라고 시키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차 끌고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내비도 안 찍고 막 가는데 이야. 동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절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암자도 아닌 것이 절도 아닌 것이 약간 간이로 된 그런 절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원래 작은 절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 이런 걸 아예 안 한대요. 근데 너무 거기서 하루 자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한테 너무 실례인 걸 알지만 하루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흔쾌히 그냥 주무시고 가고 싶으시면 주무시고 가셔야죠 이러시더니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예. 시내에 나가서 막 쌀 같은 거 사서 이제 절에 이제 공양하고 이제 방에 짐을 풀고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절 밖에 이렇게 불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불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더니 네 이놈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오. 그 톤을 따라를 못하겠어요. 표준어는 아니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면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서 기도를 하냐고 여기로 오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막 따라가 봤더니 제주도에 그런 게 많은데 검정색 큰 바위가 막 있고 이제 물은 들어오고 그런 바위들이 있는 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라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거기 살짝 동굴처럼 패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요. 막 초 같은 것도 켜져 있고 막 공양했던 막 과일 이런 것도 막 있고 소주병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기도했나? 갑자기 막 이상한 막 기분이 들면서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귀에다가 막 아까 말씀드렸죠 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검은 연기 같은
귀신들이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많은 귀신 처음 봤어요. 예. 제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고, 그 신이라고 저한테 말했던 아까 그 할머니 뭐 동자님 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다 둘러싸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는 소리가 너무 좀 따라도 못하겠어요. 그 웃는 게 약간 자질러지듯이 웃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끼끼끼 이건 아니고. 끼깃끼깃 들리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뭐 할머니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웃는 소리인데 자질러지는 소리로 막 웃는 거예요. 와. 그 검은색 연기가 끼깃끼깃 소리를 내고 그 신이라는 사람들 막 자질러지게 웃대. 사람이 아무리 웃어봤자 입에 귀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귀에 걸릴 수준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이 그렇게 웃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빌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제가 노력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멀리 봤는데 아까 기도하고 있던 그 불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불상이 그 기도하는 데서 보였거든요. 거기서 불상 옆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옆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가 같은 거 보면 부처님 뒤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기운 같은 걸 그려놓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노란 색깔 빛이 거기로 막 퍼지더니 돌고 있던 그 연기 같은 귀신들은 막 타듯이 사라지고 막 제가 빌고 있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들이 막 무릎 꿇고 부처님한테 막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와, 대박이다. 와.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스님이 저를 깨우신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무시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제가 일어났더니 하반신은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요. 상반신은 이제 육지에 걸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흘렸구나. 그리고 어제 기도터 같이 보이는 데가 어제는 금방 누가 기도한 것 같아 보였는데 기도 안 한 지 꽤 된 것처럼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오시라고 해서 스님 따라서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거기는 옛날에 이상한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예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절 지으면서 거기를 폐쇄를 했었대요. 예. 그 막아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산책로처럼 이어진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막아놓은 거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뭔가 홀리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쉬시다가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아침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가려고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새길이 있는데 새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아. 기분이 저기는 가야겠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기도터더라고요. 용왕님 모시는 기도터 같았어요. 보기에는 기도터에서 막 기도를 할까 말까 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줌마에게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젊으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쪽은 제자길 갈 사람도 아니고 스님 목자들 팔자도 아닌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도하고 있냐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되게 막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5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이고 새 집안에서 그리 본인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어찌하면 이리 기운이 탁하노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그분이 제 뒤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본인 자손도 아닌데 뭐 이리 챙기고 계십니까? 막 이럴 때 하시더니 제 뒤로 절도 하시는 거예요. 저를 3번을 하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니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저를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니 그렇게 죽고 싶든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내 손에 죽어라 말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프게 맞았어요. 아프게 맞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가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시길래 부처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계시냐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 중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지금 본인 눈 가리고 입 막고 있는 거 아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막 희미하게 보이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할머니가 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가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근데 본인 필줄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자식인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자손으로 받아주셔서 혹여나 안 좋은 길 갈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목사님의 와이프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큰 결심하시고 불가의 기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신가 쪽에 불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무가 기운에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불가의 기에서 비는 수밖에 없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영매행세나 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나온 대로 막 짓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삶이겠냐고 막 살아있는 게 용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미 열려있는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선몽이나 직감도 네가 들고 태어난 걸 어쩔 수 없는데 목이 막 확 막히거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엄청 오랫동안 혼났어요. 다 기억 못할 만큼. 네. 그런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릴 적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청 싸우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할아버지 몰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어릴 적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서울로 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불가의 기일을 하시면서 저를 좀 살려보려고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 그 기일이 초파일이에요. 오, 예. 다 하나하나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문화무리 하시는 말씀이 그 신이라고 막 했던 것들 다 허주잡신이라고 어떻게 할머니가 이번에는 억지로 떼주셨는데 네가 또 그런 식으로 살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혼나다가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도 되겠냐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할머니 공덕인데 할머니 봐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연락처 교환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냐라고 말하니까 왜 내가 네 선생인데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오호. 그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 그러니까 왜 내가 네 엄마인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면서 사과를 막 깎아주시는 거예요. 예. 사과를 막 깎아주시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먹고 쓰레기는 밖에 버리고 집에 들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원래 저희 집에도 막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지금까지도 한 번 봤나? 한 번 보고 그때부터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따금씩 이제 사람들 좀 몸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기룡화복 중에 형이랑 화밖에 안 보였는데 예. 이제는 오히려 막 좋은 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돌비님한테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하다가 한 이유가 이거는 가족들도 모르고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에 대한 약간 이런 무용담을 누군가는 좀 알고 제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네. 그 할머님은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그런 할머님은 아니시지만 누구보다 진짜 친손주만큼 아끼셨던 분이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지만 소령으로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부처님까지 등장을 했던 이야기는요.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기괴한 거예요 이야기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뭐야, 뭐 전설의 고향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걸 겪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공포방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조차도,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저한테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네.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너무 좀 이상하고 말하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있었던 이야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제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감사해 한다. 본인 입으로 말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쓱팔구님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셨다면 절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보인다고 네, 맞아요. 한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일을 얘기해도 욕을 먹지만 좋은 일만 얘기해도 욕 먹어요. 사실. 예 맞아요. 남의 이야기를 보인 대로 말하는 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좋은 걸 얘기해도 욕을 먹고요. 나쁜 걸 얘기해도
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고 들리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또 그 직업의 고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오늘 쓱89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본인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모두가 믿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장담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던 이야기 몇 명이라도 믿어주는 게 그게 정말 큰 힘이거든요. 이야기 해주시는 네,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드리고, 누군가는 본인의 이야기를 믿고 있을 거고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89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 무속이나 종교나 이런 걸 믿어라, 뭐 강요해라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도 겪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딱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주일간 본인의 기억이 없으면 그거 만약에 내가 눈치채고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공포가 상당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러신 분들 계시면 또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응원 댓글 한 번씩, 화이팅하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